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1년지 대사인 결혼을 준비했었습니다. 작지만 남자친구와 제 힘으로만 결혼 준비하려고 차곡차곡 몇 년 전부터 함께 돈도 모으고 있었고요. 새로운 인생을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남자친구와 부부가 되어 함께 시작을 한다는 것에 행복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결혼이라는 것에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그 시작은 바로 상견례부터였었습니다. 상견례에서 처음 만난 남자친구의 부모님, 그리고 누나들은 뭐랄까 좀 무례한 느낌? 다른 식구를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억지로 맞추려고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좋게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상견례에서 보여준 그들의 모습은 제가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마주칠 일이 없을 정도의 그런 인간들 유형이긴 했습니다.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에 갇혀있는 예비 시부모님, 특히 예비 시아버지가 그런 성향이 매우 짙었었고요. 그리고 남자친구의 작은 누나라는 사람.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때 너는 결혼을 물리겠다. 그 자리에서 바로 이야기를 했어야 했다. 라고 하실 겁니다. 저희는 이 작은 누나라는 사람 때문에 상견례를 한번 변경했었습니다. 한 달 전, 일주일 전, 3일 전, 아니요. 바로 하루 전에 상견례 날짜를 변경할 수 있냐고 남자친구가 물어오더라고요. 있잖아. 정말 미안한데, 혹시 상견례 날짜를 딱 일주일 뒤로 미룰 수가 있을까? 뭐? 바로 내일인데,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지금 우리 작은 누나한테 일이 좀 생겨서 내일 상견례를 참석 못할 것 같아서 그래. 누나한테? 혹시 누나 어디 다치셨어? 그게 말끝을 흐리는 것 같았지만 제가 이미 그렇게 생각을 했었기에 의심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작은 누나라는 사람이 분명히 다쳤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아니면 상견례 하루 전에 날짜를 변경하자고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말이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었죠. 암튼 일주일 뒤에 상견례는 시작이 되었고 작은 누나라는 사람은 그때도 약속한 시간보다 30분 정도 늦긴 했었습니다. 뭐 작은 누나라는 사람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약속한 시간에 도착을 했으니 별 문제 삼지 않았지만 작은 누나라는 사람이 들어오는 순간 저는 하고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눈치 없이 지난주 상견례를 미뤘던 이야기를 하는데 남자친구 식구들은 다들 헛기침을 하고 난리인데 작은 누나라는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그녀의 복장은 하하하 골프웨어였습니다. 뭐 그것까진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골프를 치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 우리의 상견례를 미뤘던 이유도 바로 그녀가 제주도에서 골프를 치고 있었기 때문이었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주위 사람들 눈치 살피지 않으면서 그 가벼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가관 그 자체였었죠. 어머, 죄송해요. 내가 또 늦었네. 내 결혼도 아니고 내 상견례도 아니다 보니까 자꾸 까먹게 되네. 지난주에도 골프 치느라 정신 나가 있었는데, 아니, 오늘 또 내가 골프장으로 가고 있었던 거 있지? 원래 이렇게 내가 뭔가에 꽂히면 이렇다니까. 그때 다 일어났어야 했던 거겠죠. 헛기침에 쓴 웃음을 지으며 허탈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에 말이죠. 상견례 자리 내내 무거웠어요. 오고 가야 할 중요한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어야 했는데 우선 저희 부모님도 침묵을 하셨고 남자친구의 부모님 또한 침묵을 하셨습니다. 마치 기싸움을 하는 것처럼요. 누가 먼저 말을 거나 하고 내기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모든 것이 무음이 된 상태에서 먹는 둥 마는 둥 한 채 상견례 끝이 났고 그날 저는 두 번의 난리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남자친구와의 소동이었었죠.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작은 누나 골프 때문에 그녀가 우리의 상견례를 잊었다는 이유로 약속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 말이죠. 남자친구의 변명은 정말 유치 그 자체였었습니다. 저희가 작은 누나를 뛰어넘어 결혼을 하는 것이니 배려를 해준 거라 하더군요. 성격 자체가 워낙에 남의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닌데 한 번 담아두면 오래 가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견례를 한 주 미룬 거라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누나가 결혼, 상견례 뭐 이런 거에 엄청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라고 했었고요. 자기야, 정말 미안해. 아, 정말 누나 왜 그걸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해가지고. 정말 미안해. 우리 부모님도 엄청 미안하게 생각을 하셔. 그런데 작은 누나 성격이 좀 그래. 그리고 그 속을 알 수도 없고. 지금 아무렇지 않게 행동을 하긴 하는데, 작은 누나가 한번 결혼하려다가 실패를 한 적이 있어서 지금 모든 식구들이 작은 누나 눈치를 살피고 있는 모양새거든. 아, 정말 내가 자세히 말을 해주고 싶긴 한데, 작은 누나 프라이버시니까 정말 미안해. 무례하고 뭐 이딴 집구석이 있나 생각이 되겠지만, 정말 우리 작은 누나 입장에선 그럴 만한 일이 있어서 그래. 우리 누나가 결혼할 사람하고 엄청 안 좋은 일이 있었거든. 우리 가족들도 그 일로 상처받았었고, 우리도 그랬었는데, 작은 누나는 어떻겠어. 일부러 그러는 건 절대 아니고, 상견례, 결혼, 뭐 이런 거 자체에 학을 떼는 사람이야. 정말 그래서 그런 거야. 오해는 하지 말아줘. 아,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고 우선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자세히 말을 해주지 않았었기에 저는 이해를 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 남자친구에게 화를 잔뜩 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2차전을 기다리고 있었죠. 바로 저희 부모님이셨습니다. 반대하시는 게 당연했지요. 그럼 무례한 사람들하고 사돈 맺는 거,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작은 누나 행태도 문제이긴 했었지만 부모님이 더 반대를 하고 든 건 바로 남자친구의 부모님들 성향이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식 나눠 갖는 사람들인데 그게 뭐니? 너 결혼하고 우리 집에 아예 오지도 못하게 할 양반들이던데? 나이도 우리랑 비슷한 것 같은데 요즘 우리 나이에 그렇게 가부장적인 사람들 없어. 시대가 변했는데 그 집안 양반들만 변하지 않은 것 같더라. 거들먹거리는 표정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딸내미 골프 치느라 상견례 참석 못하니 상견례 날짜를 변경하자는 게 그게 정상적인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거야? 아, 기가 막혀서 정말. 네 남자친구 아버지는 어디 감히 여자가라는 말이 입에 붙은 양반이더라. 어찌나 귀에 거슬리던지. 너희 결혼할 생각하지 마. 걔랑 헤어져. 그런 무례한 집안하고는 사돈 맺을 생각 없어. 뭐 별로 나은 것도 없어 보이더만. 아이고, 어이구, 아들 가진 유세 떠는 거야? 며느리 둘이 어쩌고 저쩌고, 여자가 감히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 듣게 할 거면 너 그냥 결혼하지 마. 혼자 살아, 이거 사.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정말 가부장적인 사람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말처럼 거들먹거리는 표정부터 시작해서 은근히 친정보단 시댁이 우선이다. 그리고 여자로서 며느리로서 시댁의 본분을 다 해야 한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 친정 부모님은 딸 하나 없어졌다 생각을 해야 하는 거라 하더라고요. 뭐 요즘 세상엔 아들 하나 얻은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자기가 봤을 땐 그게 다 자기 위로하는 것 같다고. 자신도 딸 가진 사람이고 한 명의 딸은 이미 결혼을 시켜보았지만 특별한 일 빼고는 결혼하면 딸은 없어졌다. 혹은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생각을 한다 합니다. 그래야 딸이 시댁에 더 집중을 할 수 있다나요? 왜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면서 저는 한 번도 그의 부모님을 만나지 않았던 것이었을까요? 남자친구, 여자친구일 뿐인데 그의 부모님을 만나는 게 좀 이상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꼭 만나봐야 하는 거더라고요. 만일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는 도중 그의 부모님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 줄 알았다면 절대로 결혼까지 생각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엄마도 노발대발 남자친구는 제가 전화도 문자도 다 씹어버리니 전전긍긍. 상견례가 끝나고 나서 주위에서 저를 들들 볶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남자친구에게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 했고 좀 정리를 하고 부모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본 뒤 다시 이야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헤어지자는 말을 한 건 아니니까 남자친구도 수긍을 하는 것 같았는데 이 사람은 우리 사이가 끝날 수도 있다라는 최악의 수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잠시 중지가 되어 있다 생각을 한 듯 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완전 어이없는 전화를 한 통 받게 되었거든요. 분명 제 전화번호는 남자친구가 줬을 것이고 그런 남자친구도 제가 그런 전화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인지를 했겠죠. 만일 우리 사이가 최악의 순간에 이별 수순을 받게 될 수도 있다라고 위험을 직감했다면 절대로 남자친구는 제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저를 너무 믿었던 것이었고 헤어짐이란 단어는 우리에게 없을 것이라 단언을 했던 것이었죠. 따르릉
여보세요? 나 땡땡이 엄마야. 남자친구 엄마 전화였어요. 생각이 없는 건지,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자기들이 상견례 자리에서 벌린 일들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건지. 남자친구의 엄마 목소리는 매우 다정했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오히려 제가 뭔가 찔린 사람 같았고 불안했었죠. 남자친구의 엄마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언제 결혼 날짜를 보내주시는 건지부터 시작해서 인상이 참 좋더라. 결혼하면 정말 잘 해보자라는 말까지. 상견례 자리에선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분이었는데 이상할 정도로 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게 전화를 한 이유를 얘기했는데 정말 이 사람들 미친 사람들인가 싶었어요. 다음 주에 땡땡이 아버지 생신이셔. 상견례까지 다 마쳤으면 우리 집안 식구나 다름없는 거 아니겠어? 와서 생신상 좀 차려야겠구나. 네 예비 시아버지, 아니지 시아버지라고 불러야겠네. 네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차려주는 생신상 엄청 기대하고 있더라. 땡땡이 말 들어보니까 음식을 좀 한다고 하던데. 음식에 관련된 자격증도 많다고 어찌나 자랑을 하던지. 와서 솜씨 좀 부려봐. 그리고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란다. 이번 참에 점수도 따고 다시 한번 식구들 얼굴 보면서 정도 붙이고 얼굴도 익히고 하면 좋잖아. 그런 말들 많이 들어봤었죠. 예비 시댁에서 김장을 하러 오라 한다든지, 명절 같이 지냈으면 한다든지, 혹은 예비 시댁에 가서 설거지를 하고 과일을 깎고 왔다든지. 그런데 저는 예비 시댁에서 시아버지 되실 분 생신상을 차리라고 호출을 하더군요. 미친 것들임에 틀림없었어요. 상대할 가치조차 없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얘하고는 안 되는 거구나.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 이 집구석 보통 얘기들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주 다정하고 친근하게 이야기를 하는 남자친구의 엄마에게 그랬습니다. 왜 내가 땡땡이 아버지의 생신상을 차려야 하는 것이냐고요. 그리고 왜 땡땡이 아버지는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냐고요. 그리고 땡땡이 엄마는 왜 제게 전화를 걸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전하는 것이냐고요.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 되고 너무 무례한 것 같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의 엄마는 그러더군요. 그럼 생신상 안 차리라고 했니? 너가 너무 잘못 생각한 거야. 이거 나중에 네 시아버지 분명히 한 소리 하실 거다. 그 양반이 한번 뭐에 어긋나면 계속 그거 가지고 시비 걸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를 반복하는 사람이거든. 난 널 도와주려고 전화를 한 건데. 네 시아버지한테 밉볼 필요 없잖아.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건데. 꼭 와서 네 시아버지한테 점수 따도록 해. 안 그러면 너 결혼하고 한동안 피곤해질 수도 있어. 이건 내가 너한테 팁을 주는 거야. 저는 분명 따지듯이 말을 했는데 그런데도 차분하게 말을 하는 남자친구의 엄마를 보면서 정말 이분은 팁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며느리가 된다면 당신 남편한테 점수를 땄으면 해서 이런 전화를 했구나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남자친구의 엄마 모습과 말에서 뭔가 모를 제 미래가 보이는 듯 했어요. 그래서 차분하게 남자친구의 엄마를 타일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기요, 우선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지금 그런 말씀을 제게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결혼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땡땡이가 얘기를 안 한 듯한데 죄송하지만 땡땡이한테 자세한 건 들으세요.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리고 저는 전화를 끊었고 남자친구에게 이 결혼은 안 되겠다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구차하고 그리고 얼굴 보러 나가는 것조차 귀찮아서 이렇게 끝내자고 했어요. 남자친구의 반응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감정과 결정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어쩌면 일방적으로 제가 이별 통보를 한 것일 수도 있지만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면 숨도 못 쉬고 살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제발 아무 연락 없기를 그냥 남자친구가 받아들이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도 알지 않겠어요? 아닌가? 모르려나? 작은의 식구들, 특히 아버지와 작은 누나가 좀 이상하다라는 것을요. 좀 이렇게 지나가자. 조용히 아무 말 없이 그동안 모았던 돈 딱 반분하고 제 갈 길 가기를 바랐었습니다. 시끄러워지는 건 정말 싫었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었죠. 기가 막히게 무례하답니다.
누구 보고? 저 보고 말이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 보고 말이죠. 저녁 늦게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오길래 생각의 정리가 끝났나 싶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였어요. 지금 무례하게 이게 무슨 행동이야? 감히 결혼을 안 하겠다니. 어른들 가지고 놀리는 거야? 결혼이 애들 소꿉장난이야? 어른들 다 모셔놓고 귀한 걸음 하겠으면 그 행동에 책임을 져야지. 왜 이렇게 사람이 무례해? 너는 교육을 그렇게 받았냐? 어른들 골려 먹으라고, 어른들 우습게 보라고 그렇게 교육받았냐고. 내가 말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런 실수는 저지르는 게 아니야. 사람이 항상 심사숙고를 해야지. 일 다 벌려놓고 이제 와서 나 몰라라 도망을 친다고. 사람들 다 기대하게 해놓고 어림도 없어. 어디서 감히 결혼을 관두겠다 말을 해. 내 사전에 2번 다시 결혼이 파토나는 꼴 못 본다. 이 결혼 진행할 거야. 그리고 다음 주에 와서 며느리 노릇해. 내 생일상에 친척들 다 불렀으니까 미리 인사드리라고. 알겠냐? 무례를 범한 건 먼저 자기들이었고 남자친구와 헤어질 결심을 한 것도 바로 자기들 때문인데 내로남불 오지고 지리더군요. 이래서 그 작은 누나라는 사람 결혼도 파토가 난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 얼마나 만만하면 잘 알지도 못하는 다 큰 성인한테 전화를 걸어 대뜸 소리부터 질러대는 것일까요? 저를 하대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자기 아들 여자친구고 상견례까지 마쳤으니 점수 따야 하는 며느리쯤으로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이래서 요즘 어른들이 욕을 먹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혐오에 가까운 말도 서슴지 않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누가 어른들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대우를 해주려고 하겠습니까? 물론 소수의 어른들이겠지만서도요. 어르신, 왜 이렇게 소리 지르십니까? 어르신이야말로 너무 무례한 거 아닙니까? 저도 다 큰 성인이고 어르신에게 이런 취급 받을 정도로 저 어르신 밑에 있는 사람 아닙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행동이세요? 뭐? 어르신? 아버님이 아니라 어르신이라고? 아, 너 뭐 하는 애냐? 너 지금 우리 가지고 논 거냐? 아니, 왜 남의 아버지한테 자꾸 아버님이라고 부르나요? 제 아빠도 아버님이라고 안 부르는데. 저기요, 힘 빼지 마시고, 저는 지금 말할 가치조차 못 느끼겠거든요? 생신상? 참네. 상견례 자리에서 그런 행동을 하고도 지금 제가 결혼을 할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와, 이래서 틀딱이라고 하나 보다. 완전 자기들 생각만 하네. 소리치면 누가 무서워할 줄 알아요? 그리고 뭘 인사를 드려라 명령질이야. 어르신이 뭔데 결혼하라 말하라 해요. 저 아세요? 저랑 무슨 사이 되세요? 무리한 건 제가 아니라 어르신이에요. 그리고 어르신 작은 딸이고요. 나는 어르신 아들하고 결혼할 생각 없으니까 저한테 소리 그만 지르시고요. 다른 여자 찾아보세요. 여자가 며느리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참고 골프 치느라 정신없어서 동생 예정된 상견례 날도 빠그라뜨리고 결혼도 전에 점수 따야 한다고 생신상 차리라고 해도 네네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적인 여자 찾아보라고요. 저는 어르신 같은 분들을 좀 혐오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르신 앞에서 얘 밥 말아먹는 행동할 것 같으니까 그만 틀딱 같은 행동 하시라고요. 아시겠어요? 헤어졌고 반분한 돈 받았고 저희 부모님한테 죄송스러운 마음 들어 그냥 그 돈 드렸습니다.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시든 여행을 가시고 싶으면 가시든 알아서 하라고 했죠. 결혼이 깨졌다는 것엔 별로 큰 데미지를 입지 않았지만 저는 그날 남자친구 아버지라는 사람이 찌개 고함을 쳤던 그 전화 통화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관두겠다 하니 고소를 하겠다는 말도요. 결국 저희 부모님이 나섰고 개판 5분 전 되었었죠. 뭘 고소를 하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저희 아버지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결혼 준비하다 관둔 사람들 몽땅 다 고소해서 콩밥 먹었으면 우리나라에 콩 남아나지 않았을 거라고요. 같이 나이 먹어가는 노인들끼리 추잡하게 굴지 말자고 하는데 그 말이 어찌나 웃기던지요. 암튼 어른한테 한 번도 그런 고함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사람이 위축될 정도로 두려움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곱게 늙어가는 어른들이 있는 반면 자기들 생각에 똘똘 뭉쳐서 주위를 살피지 않는 어른들이 점점 더 많아져 가는 것 같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그 어르신은 제게 그랬던 것일까요? 말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험하게 하고 저를 한참 밑에 있는 사람으로 본 걸까요?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의 갈등만큼 시아버지 며느리 사이의 갈등도 만만치 않다더니
제가 그럴 위기에 처할 뻔했었네요. 다음번에 남자를 만나게 되면 결혼을 약속하기 전 꼭 남자의 부모님을 만나 뵈어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를 배우게 되네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